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히 보시고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금양이 되겠는데요. 2023년 상당히 뜨거웠던 2차전지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리튬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24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양 현재 시가총액 7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한 3천억대 평범한 중견 기업이었는데 2차전지 관련 기대감이 큰 폭으로 올라오면서 한 달 동안 2배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상당히 뜨거웠던 2023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공매도 관련된 뭐 매물 이슈 나오고 현재는 12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대주수 양도세 이슈까지도 당분간은 주가에 제한을 줄 요소인 만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10억을 넘으면 대주주 요건이 붙고 매도의 차익에 대해서 큰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은 금양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잊지 말고 이 부분 체크하고 대응하셔야 되시고요. 본질적으로 금양은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사실 금양이 원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많이 관심이 없으셨을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한 연 2천억 정도 내고 당기 순이익은 크게 못 벌고 있는 그런 평범한 화학 기업이었어요. 화학 기업으로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발포제를 전부 다 팔고 있는데 발포제 관련 매출이 사실 100%예요. 지금도. 아까 1,100억 나왔던 매출도 다 발포제 매출인데 여기서 확실히 보이시죠? 1,100억이 전부 다 발포제 관련 매출인데 이 발포제는 뭐 하는 거냐? 스펀지를 만드는 핵심 첨가제로 뭐 자동차 내장재, 운동화, 완구, 뭐 층간 방음제, 각종 플라스틱 사업 전반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소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수익성을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접어야 되는 사양 산업화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사업 보고서도 그렇게 써놨어요. 지속 가능 경영, 기업은 항상 계속 생존해 있어야 기업이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당사가 화학 전문 기업으로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핵심 재료인 수산화 리튬 가공과 2차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르코늄 첨가제 사업 그리고 원통형 2차전지 사업,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한다. 라고 사업 보고서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특히 가장 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일단 뭐 원통형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형 그 스마트 전동기기 정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큰 가능성보다는 제한된 부분이지만 이 수산화 리튬 가공을 할 때 콩고 광산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하면서 상대 리튬 가격이 상당히 비쌌었잖아요. 리튬 가격이 상당히 비쌌었는데 그 리튬 가격이 비쌀 때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이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리튬 가격이 크게 좀 떨어지면서 관련된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권까지 왔다는 그런 시기로 좀 볼 수 있고, 사실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지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토나 여기 100달러 이하로는 더, 100 위안 이하로는 더 떨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 근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대체 잔고 수량이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쇼커버링 이슈보다는 연말 조금 상승했던 시점에 연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왔던 이슈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반영이 됐어요. 리튬 가격
또 반영이 됐고, 국매도도 반영이 됐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일부 차익 매물 나오는 것까지 본다면 이 부분들은 이제 12월까지 다 반영되고 12월까지는 아마 그래서 좀 횡보세를 좀 보일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2024년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금양의 주가는 크게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4월 부근까지 이제 조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상태일 거고 이후엔 또 풀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 주가에 따라서도 단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리튬 가격이 오르려면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리튬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전기차 수요를 많이 이끌었던 거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요소도 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독일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뉴스가 12월 17일에 나왔고 계속해서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는데도 수요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또 바뀌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관측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또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게 캐나다에서는 또 2035년부터 전기차 100%를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오늘 날짜로 나왔거든요. 즉 결국에는 뭐 세금 문제라든가 뭐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거든요. 전 세계 한 40억 인구가 선거에 참여하는 해가 될 텐데 이런 이슈들 속에서 정책적인 이슈들이 오락가락 좀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연차 판매 금지에 대한 시한도 이런 식으로 정하고 이유도 2035년까지 신규 승용차와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고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도 전기차 판매 의무화 법안을 발효하기도 하고 그리고 캐나다는 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는 어느 정도 환경 이슈 때문에, 특히 탄소 이슈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금의 환경 정책은 결국에는 탄소 중립, 탄소를 줄이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건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유로요. 다만 또 이 부분도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미국 대선 지지율 1위를 받고 있는데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자동차 산업을 좀 지지하면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를 좀 보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다시 한번 또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은 다소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내년도 전기차 그리고 리튬 관련 이슈는 결국에는 약간의 세계 각국의 정책적인 이슈, 마치 국내 정치 테마주는 아니지만 글로벌 정책 테마주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하반기까지는 좀 가늠하기 어렵다. 하반기까지는 리튬 가격이 일부 반등하면 주가도 일부 올라갈 거고 그렇지만 또 공매도가 풀리는 이슈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주가 떨어질 수 있을 거고, 즉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는 금양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각국 정부도 다시 한번 갖춰지고 미국 대선 선거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때쯤에 방향성이 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 촉진으로 다시 한번 변화가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큰 시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한적인 등락 아마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금양 같은 경우도 리튬 가격도 제한적 변동이 나오겠지만 금양도 이미 시가총액 7조의 대형주가 된 만큼 쉽게 막 뭐 8만 원 이탈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기 어렵고 제한된 등락이 이어질 테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좀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하반기에 큰 시세가 나올 그 시점을 그 가능성을 계속 체크하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금양 말씀드리면은 본업은 발포제, 이제 스폰지, 첨가제,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걸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는 뭐 이미 금양 사업 보고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기업으로서 영위를 하기 위해서 2차 전지 관련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래도 말로만 하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좀 거두었고, 원통형 배터리는 이미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리튬과,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약간 또 단기 모멘텀은 폐배터리에서도 일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이슈를 통해서 상반기는 좀 제한적인 트레이딩 구간 주면서 하반기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글로벌 정책 이슈 기대감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 추적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영상 보시고 편안하게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